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개편 첫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크루즈 이야기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최근 크루즈에 정말 푹 빠진 친구인데요. 크루즈 직구로 굉장히 크루즈 여행을 싸게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 니스 마르세유부터 시작하는 이 프랑스 주요 도시 지중해 크루즈인데 11일에 8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8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그런데 그건 약과고요. 2024년 23일짜리 크루즈도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1인 1,300불에 와이파이와 술 무제한 포함입니다. 코스를 보시면 엄청나죠. 예,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해가지고 네덜란드 해가지고 뭐 포르투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카사블랑카, 모로코죠. 그래서 테네리페 해서 이 대서양의 주요 도시를 도는 23일짜리 크루즈가 1인당 1,300불이면 지금 한화로 17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유럽 가서 호텔비, 교통비 아끼고 완전 강추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툴루즈에 지금 그 기항지 중에 하나에 와 있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니까 제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크루즈 하면 여러분 좀 약간 요런 이미지 있잖아요. 아, 뭔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될 것 같고 뭔가 몇 천만 원 들 것 같고 왠지 크루즈를 직구하면 여행사 상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이 크루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자 해서 첫 번째는 국내 여행사의 크루즈 패키지와 직구로 크루즈를 예약했을 때 가격 차이는 현재 지금 얼마나 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직구 어디서 하는 건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예약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크루즈에 대해서 약간 좀 꺼리는 이유 중에 지속 가능한 여행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유럽을 클릭해서 가장 높은 가격 순으로 설정을 하면요. 동부 지중해 크루즈 12일 이탈리아와 그리스만을 도는 코스타 크루즈의 가격이 869만 원입니다. 이제 그 항공은 에미레이트 항공 A380 비즈니스입니다. 이 869만 원에서 이 비즈니스 항공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한 2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순수하게 요 그 현지에서의 숙박 앞뒤랑 그다음에 이제 이 크루즈 금액이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상품은요. 3일차에 마르게라라는 곳에서 코스타 델리지오사를 승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일짜리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3일차에 크루즈를 탑승해 가지고요. 코스타 크루즈를 타고 보내는 시간은 7박 8일. 코스타 크루즈의 상품 자체를 그럼 과연 원래 얼마에 팔고 있을까? 코스타사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가 같이 본 요 상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처 포트 출발 기항지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마르게라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요. 상품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찾은 그 7박 8일짜리 상품 정확하게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1298달러입니다. 미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두 명이 같은 방을 쓸 때 한 명이 묵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예약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는 거예요. 1,300불 한화로 165만 원, 17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그럼 두 분이면 300만 원대 중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금액을 두 분 잡으시게 되면 1,778만 원을 내셔야 부모님 두 분만 보내드린다고 해도 1,778만 원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 아닙니까? 코스타 크루즈에서 제가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트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거는 미주 거주자, 이제 미국, 뭐 캐나다, 뭐 캐리비안 아일랜드 이쪽 그 북미 지역의 거주자한테만 판매하는 금액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각국의 대륙에 따라서 다 이제 뭐 상품가가 다르고 또 에이전시들의 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여행사들의 뭐 각국의 뭐 이익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크루즈를 정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혹은 자국에서만 이제 미국에서 내에서만 판매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타 크루즈 공홈에서의 가격이 싸다고 해도 남의 나라 얘기겠구나라고 하시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크루즈는 여기서 예약하시는 게 아닙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도 우리가 이 호텔스닷컴, 아고다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이 포털 사이트처럼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예약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이크루즈를 예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동일한 상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기항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네, 베니스입니다. 우리가 찾을 거는 코스타 크루즈입니다. 여기서 크루즈 상품을 최종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찾은 바로 그 상품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품입니다. 870만 원짜리 들어있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자, 근데 가격이 좀 다르죠, 여러분? 동일 상품인데요. 가격이 다 달라요. 네. 자, 가격이 다른 거는요. 크루즈도 호텔 객실처럼 객실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발코니가 있냐 없냐 이런 그 전망에 따라서 우리 호텔도 가격이 달라지듯이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여행사 상품에서 그 포함됐던 좌석이 바로 이겁니다. 발코니라는 겁니다. 발코니가 있는 좌석에서 우리가 보낼 수 있다. 7박 8일짜리 동일한 상품이고요. 동일 루트, 동일 크루즈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크루즈에서 혹시 아까처럼 결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결제 전까지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자기 국적을 입력을 하시고 결제까지 쭉 해서 비자 마스터 카드 있으시면 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 아이크루즈를 또 알게 된 게 이미 여행 선수들은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먼저 이런 거를 또 포스팅 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5년 전에 올라온 포스팅인데 이 지중해 크루즈 나는 430만 원 절약했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이분도 그런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가족은 세 분이 여행을 하시는데 국내 여행사에서는 이걸로 가게 되면 300만 원이니까 세 분에 총 10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이거를 아이크루즈에 가서 예약을 했더니 다 해도 3인 기준? 네, 3인 기준 6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나. 사실 이분의 의견 중에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도 이 크루즈라는 게 조금 럭셔리 여행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인식이 되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여행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패키지 여행들이 노팁 노옵션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여행에 속하는 요소들의 단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패키지들도 가격을 그냥 아예 올려버리고 제값을 다 받습니다. 근데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단가가 싸다는 게 사실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즈를 럭셔리 카테고리에 넣고 이제 상품을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팔고 또 실제로 잘 팔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부모님만 보내드려야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러면 물론 상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번 크루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1,700만 원은 좀 너무 비싸잖아요. 비행기도 뭐 이코노미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을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공유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크루즈 외에도 아까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준 제 친구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바로 이 크루즈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사이트 다니시면서 마음에 드는 크루즈 상품들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 파괴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 이슈 좀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 럭셔리 크루즈들이 특히나 대형 크루즈들이 대기 오염에서 오히려 유럽의 전체 차량이 발생시키는 오염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오염을 발생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 크루즈선 운항을 반대하면서 베네치아에서 환경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기항지 관광이라는 게 대형 크루즈선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 관광을 한다기보다는 짧은 시간 이제 뭐 소비할 거 소비하고 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크루즈 회사들도요, 사실 이런 이슈들을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탄소 이제 배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추세예요.
탄소 그리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연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물을 덜 오염시키고 공기를 덜 오염시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MSC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탄소 중립 첫 번째 크루즈 회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 크루즈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혹시 이런 걸 노력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크루즈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저처럼 초보인 분들과 함께 정보를 좀 공유해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크루즈 또 여행의 달인들 제가 좀 찾아가지고 좀 모셔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